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모든 법률을 포괄하는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 뜨거운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에 대한 팩트체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 제정을 막기 위한 기독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노력과 이 사회적 영향력,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뷰리지에서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안에 다문화위원회라는 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이렇게 거대 정당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 또 다른 판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적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박탈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이것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영국의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에 있는 아주 독서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혼합 형태입니다.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정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을 통제하게 됩니다. 찬반의 자유가 부정되고 성경에 반한다는 어떤 그 메시지들이 처벌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이렇게 오히려 넓혀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검증된 객관적, 법률적 정보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법무법인 INS 대표이시자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이신 조영길 변호사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라는 좋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성별이나 장애 등 꼭 정말 차별이 없어야 될 분야에 대한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여 가지 이상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인데요. 이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여성의 인권, 또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그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이 되면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법안에 들어 있는데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시설 사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라는 것이 교육시설, 종교시설, 또 일반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다 들어가는 마트 것이죠. 이런 네, 데도. 네.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탈의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네. 또 이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정책은 이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하거나 또 성별은 두 개가 아니다. 성전환을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지 않는다라는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전환이 약 25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이 스웨덴의 경우도 여성 청소년의 성전환이 15배 이상 네.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미성년자에게 성을 바꾸겠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해주고 또 심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 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예,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미리 봐서 이 전화위복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화를 바꿔서 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뭐 제가 좀 여성성이 있어가지고 저 여자 화장실 갈게요.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이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당과 국회에서 움직임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뭐 저희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 부분 저는 잘 저지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처음 입법이 됐던 게 6월 말인가요? 정의당 입법안이 제출되었죠. 네. 네, 정의당 주도해서 많은 이제 반대가 있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10명으로 가까스로 좀 유지하고는 있지만 시민단체 주도 진평련 주도로 서명 온라인 서명이 지금 한 30만을 이제 다가가고 있고 네. 이제 김혜재 의원이죠. 예. 그분이 이제 반대 토론회를 한번 이제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몇 주 전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기독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채익 의원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한번 반대 성명도 했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회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지금씩 이제 나오고 있다. 뭐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네네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여당 내에서 다문화위원회가 2020년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제정을 또 촉구하는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조영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유엔이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구속력 있는 기구가 총회고, 그다음에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회가 어떤 입장을 정했다고 이 정부의 전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엔의 한 기구가 의견을 냈고 그 기구의 의견은 각국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 이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나라는 주로 이제 경제 선진국인 북미나 유럽 정도가 있지만 이제 사실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 안에서의 전통적인 성윤리나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지 유엔의 기구 또는 EU의 일부 기구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비자주적이고 또는 약간 사대적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아담과 하와 이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진 성 두 개 성만 존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일반 사람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사용자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표현,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표현을 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을 사용자가 막기 위해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 평등법에도 있고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무서운 게요. 직장에서 내가 의견을 표현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여기에는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군대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남성은 군대를 가야 되지 가야 않습니까? 되죠. 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군대 내에서 동성 성행위가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 통과가 되면은 현재는 군대 내 동성 성행위가 불법으로 범죄가 되어 있지만은 네. 합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강제 것이고요. 추행을 당해도 막 우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예. 늘어나거든요. 군대 같은 경우는 네. 남성들끼리 또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젊은 또 네. 청년들이고 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겠네요. 네, 상명하복의 이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별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고 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변경을 하도록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법 제도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좀 소망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네, 어떤 반응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막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알고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좀 가주십시오. 네네. 이런 전화를 와서 무조건 이제 막아야 되겠다고 예, 예. 생각하시는 거군요. 가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막 20-30명이 오셔가지고요. 저는 정치 1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본인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동성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본인이 직접 교장 선생님 면담을 했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안 바꿔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안 만나겠다고 얘기한다고요? 안 바꿔주겠다. 안 바꿔주겠다고요? 예, 바꿀 수가 예. 없다. 본인이 이제 신념이 있으신 거죠. 어.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이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할 테니까 저보고 좀 자료를 달라. 이런 소망의 일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세 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저희가 드려볼게요. 저처럼 평범한 성도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먼저 전윤성 변호사님.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오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대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강요된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본인 동의하지 않는데 웨딩 촬영을 가서 사진을 찍게 해야 된다. 안 찍으면 벌금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강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지키기 위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면은 이 법안을 또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케이크 사례도 있었잖아요. 차마 동성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쓸 수가 없어서 거부했을 뿐인데 소송을 당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것을 더 알면서 더 막을 수 있게끔 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 변호사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알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이 시대적인 어떤 과제 같은 것이다. 우리 선교 방송을 지향하는 또 CGN TV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또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대처함으로써 세계에 또 어떤 모델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매일 기도 리스트에 차별금지법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잘 막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법제화들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서명 같을 때 잘 해주시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또 좀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혹시 만에 하나 시대가 어두워져서 이것이 잘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그 해악들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주앵커도 주변에 이거 찬성하는 건 좀 설득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크리스천이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어렵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동성애만 죄냐, 다른 죄도 얼마든지 다 죄인데 우리 다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냥 한국교회 자성이나 하고 놔두자. 약간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찬성하시는 분들을 저희 쪽으로 생각을 좀 공유하는 이 설득 작업을 할 때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법 자체가 차별금지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만을 막는 법이 아니라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변경시키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제도, 혼인제도, 가족제도, 또 입양제도 모든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그 근간을 흔드는 거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이제 생물학적 성원 여성인 분이 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자궁은 유지한 채 남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했는데요.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녀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자신은 아빠로 기재해달라는 엄마가 거죠. 아니라 아빠로요. 소송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남성인데 자녀의 출생기록부에는 엄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또 엄마의 이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학교의 모든 기록, 이 공문서에는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을 금지하고요. 부모 1, 부모 2로 바꾸게 됐습니다.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나가는 거죠. 또 그 아이도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적인 성 역할이 많이 무너지겠습니다. 그 남녀의 생물학적 성 역할을 바꾸는 것까지도 나아가기 때문에 이건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모든 이 하나님 세우신 창조 질서, 성별 제도, 혼인 제도, 가족 제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대를 누가 가야 되느냐, 여자 목욕탕을 누가 써야 되느냐, 또 엄마는 누가 되느냐, 아빠는 누가 돼야 되느냐는 이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신다면 건전한 상식과 윤리와 양심을 가진 국민들은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뭐 사실 마약이나 이런 그 중독성의 어떤 그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이제 고치다고 이제 주로 얘기를 그 하죠. 사람을 위해서 고치라는 거죠. 네, 개선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이제 요 지금 동성애나 성전환증 관련된 부분은 그걸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차별이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사실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논리는 되게 단순하고 인권 보호라는 어떤 차별 금지, 평등과 인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른 부분들을 모두 그 이제 억압해 버리는 이런 사고가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용할 만한 사고이냐,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네. 서로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공공적인 성도덕이나 어떤 가족 가치단들도 상당히 소중한 것이고, 특히 성경적인 기초 하에서 이게 지금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가 지금 사실 성경적 가치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거를 잘 학습하고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득 대상을요, 사실은 이 젠더 이론이라든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공부해서 받아들인 아주 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1%도 안 될 겁니다. 여기는 논쟁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요. 완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체계적 논리다, 이런 사람은 잘 설득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이제 논쟁하다 보면 이 논쟁을 보는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반대나 성경적인 것도 전도도 못하게 하는 법이야? 이래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가만 목사님들이 선명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성도들은 확 돕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왜 동성애나 성전환이든 사이비단을 반대할 자유를 안 줘. 찬반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지지 찬성만 하고 반대는 막 법으로 처벌하면 이게 무슨 사회야. 이 정도 얘기하면 대개는 8, 90이 확 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그렇게 반대 의견의 표명을 법으로 억압하는 법이라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네.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지지하는 것이지, 안다면 다 깨어날 것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과 시청자님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정도만 얘기해도 모르던 사람들은 8, 90이 깨어난다.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를 알리다 보면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조롱을 견디면서도 계속 실체를 알리면 네. 모르던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 조롱하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될지라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앵커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뭐였냐면요. 이 불가능의 반대말은 가능이잖아요. 네. 불합리의 반대말은 합리고, 불평등의 반대말은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좀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해 주신 조영길 변호사님, 그리고 이상현 교수님, 전효산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같은 개념이 결국 성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되새겨봅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준비한 오늘의 뷰리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를 중재한 미국을 두고 보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터키와 이란의 경우에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 배신자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도 했고요. 원래 아랍 국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별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됩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표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